안녕하세요. 최연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빔이란 어떤 것인지 2D CAD와 3D CAD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빔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빔 기반 설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오늘은 빔 조달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빔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루는 빔의 조달 기준은 조달청 시설사업 빔 적용 기본 지침서를 바탕으로 특히 계획설계 빔 지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께서 배포받으신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달청 시설사업 빔 적용 기본 지침서는 시설사업의 빔이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을 명시하고 설계자, 시공자의 업무 수행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빔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 지침서가 빔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공공발주기관이 직접 발주, 관리하는 시설 사업에 빔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공공 부분의 길잡이 역할을 통하여 빔 착근 시기를 앞당기고 우리 건설 산업이 IT, 소프트웨어와 광범위하게 융합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달청 시설사업 빔 적용 기본 지침서는 2010년 10월 21일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현재는 2.0 버전으로 2019년에 6차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수업에 사용되는 지침서는 6차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침서는 먼저 개요, 용역장의 빔 업무 수행 지침, 계획설계 빔 적용 지침, 중간설계 빔 적용 지침, 실시설계 빔 적용 지침, 그리고 시공 빔 적용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지침의 개요 및 계획설계 빔 적용 지침 부분입니다. 먼저 지침의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조달청 시설사업의 계획설계 단계, 중간설계 단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을 정의하고 빔 데이터를 시공 단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빔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빔 적용 대상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개방형 빔의 적용 본 지침서에서는 개방형 빔을 적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된 표준에 따라 업무 수행자 간의 자료 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물 빔 데이터의 작성 및 활용에는 공인된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데이터 및 분류체계 등은 본 지침서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4. 적용의 원칙 본 지침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빔 활용 기준의 환경 시뮬레이션은 과업 내용서, 입찰 안내서, 설계 공모 지침서 등 공고된 빔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역자가 제안한 경우 수행하게 됩니다. 본 지침서의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용역자 빔 업무 수행 지침 시설사업 단계별로 용역자가 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침을 의미합니다. 2. 계획설계 빔 적용 지침 계획설계 단계에서 용역자가 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의미합니다. 3. 중간설계 빔 적용 지침
중간 설계 단계에서 용역자가 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의미합니다. 4. 실시 설계 빔 적용 지침. 실시 설계 단계에서 용역자가 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의미합니다. 5. 시공 빔 적용 지침. 시공 단계에서 용역자가 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의미합니다. 본 지침서의 관련 기준 및 규격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 발주 사업의 지침 및 과업 내용서 또는 입찰 안내서의 일부로 적용합니다. 본 지침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은 기타 조달청이 지정한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 지침서에서는 용어 및 약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본 수업에서 모두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 외에 궁금하신 것은 시설사업 빔 적용 기본 지침서와 배포된 교재 14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서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 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란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 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 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간 빔 데이터의 상호 운용 및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제 표준 규격을 말합니다. 빔 라이브러리란 빔 데이터를 작성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형상과 정보로 구성된 부위 객체를 의미합니다. 빔 소프트웨어란 정보를 가진 공간 객체 및 부위 객체 등 빔 데이터를 작성, 검토, 분석, 가공, 활용 등의 업무를 하나 이상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정보 또는 속성이란 3차원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공간 객체 및 부위 객체의 내용을 문자 또는 숫자 등으로 입력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약어는 5개가 있습니다. BIM이라는 것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의미합니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즉 국제 표준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IFC는 Industry Foundation Classes, 즉 다양한 빔 소프트웨어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파일 형식을 의미합니다. TBM, Temporary Benchmark로 임시 수준점을 의미합니다. TM이란 Transverse Mercator로 평면 직각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빔 적용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두 설명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 계시는 화면의 내용이나 시설사업 빔 적용 기본 지침서와 배포된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빔 적용 목적은 설계안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정확한 계획 설계 도면을 산출하며 효율적 공사비 관리와 친환경 설계를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빔 적용의 대상은 모든 설계 건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관리 감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빔 데이터 작성 분야는 구조, 건축,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합니다. 각 분야별 빔 데이터 작성 범위는 본 지침서의 최소 부위 작성 대상 내용 이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빔의 품질 관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품질 관리 대상은 계획 품질, 정보 품질, 물리 품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계획 품질의 경우 품질 관리 수준으로는 면적 조건, 공간 배치 요구 조건, 장애자 설계 조건, 피난 및 방제 설계 조건이 있으며 이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 품질의 경우 정보의 존재, 정보의 정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리 품질의 경우 공간 객체의 중첩 방지, 부위 객체 간의 간섭 금지 등의 품질 관리 수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빔의 활용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활용 기준은 디자인 검토, 빔 설계 도면 산출,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 환경 시뮬레이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검토 시 활용 기준은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설계안 검토이며 건물 외관 디자인 및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시 활용됩니다. 빔 설계 도면 산출 기준은 빔 계획 설계 도면 산출로 정확한 계획 설계 도면 산출에 활용됩니다.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 기준은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로 계산 건적을 위한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 시 활용합니다. 환경 시뮬레이션은 선택사항인데요. 그 기준은 에너지 검토, 빛 환경 검토로 나뉘어집니다. 에너지 검토의 경우 계략 에너지 효율 검토, 계략 에너지 소요량 검토로, 빛 환경 검토는 일조시간 검토, 일형 검토, 최대 안각 검토, 주광률 및 균제도 검토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빔 데이터 작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계획 설계 단계의 제출 성과품에는 개방형 빔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양한 용역자의 소프트웨어 환경 등에 의하여 작성된 빔 데이터를 표준화된 환경에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빔 데이터 제출 포맷은 IFC 2x3 이상 규격의 표준 포맷과 원본 포맷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빔 데이터 작성 시 소프트웨어는 IFC 2x3 이상을 지원하고 본 지침서에 의한 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석 소프트웨어의 경우 계략 에너지 효율 검토 시 국제 표준에 의하여 최소한 건물 형상 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계략 에너지 소요량 산출 시 한국에너지공단이 배포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작성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위 객체란 시설물의 구성 요소인 부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빔 객체를 말하며 구조, 건축, 토목 빔 데이터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최소 부위 작성 대상은 화면에 보여지는 표와 같습니다. 부위 객체는 사전 계획에 의하여 해당 빔 데이터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빔 설계 도면 작성 대상은 1:50 수준으로 표현되는 계획 설계 도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빔 소프트웨어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입니다. 빔 데이터 파일의 제출 대상은 원본 포맷과 IFC 포맷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별 빔 데이터는 공간, 구조, 건축, 토목 분야 빔 데이터로 빔 품질 관리, 디자인 검토, 빔 설계 도면 산출,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 시 사용됩니다. 통합 빔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가 합쳐진 건물별 및 전체 통합 빔 데이터로 이 역시 빔 품질 관리, 디자인 검토, 빔 설계 도면 산출, 수량 기초 데이터 산출 시 사용됩니다. 건물별 외피 빔 데이터, 이는 선택사항인데요. 공간 객체, 건물 외피, 층간 바닥으로 구성된 빔 데이터로 환경 시뮬레이션 시 사용됩니다. 전체 건물 외피 및 토목 빔 데이터도 선택사항인데요. 발주자가 제공한 토목 및 모든 건물의 외피를 포함한 빔 데이터와 대지 경계선 및 그 외부 데이터, 경계선 좌표 등이며 이 역시 환경 시뮬레이션 시 사용됩니다. 빔 데이터 파일에 부여되는 명칭은 지금 보이는 표를 참고합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파일의 명칭을 작성하게 되면 파일의 이름만 보고도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의 파일인지 쉽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의 번호는 숫자 형식으로, 건물명은 이무 문자 형식으로, 빔 데이터의 구분도 문자 형식으로, 파일 확장자도 문자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건물 번호의 경우 건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며 용역자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00은 단일 건물 또는 전체 통합된 건물을 의미하며 01은 첫 번째 건물, 02는 두 번째 건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건물명은 건물 번호와 언더스코어로 연결해야 하며 단일 건물의 경우 건물,
다중 건물일 경우 건물의 명칭을 부여하고 전체 통합의 경우 전체라고 입력합니다. 빔 데이터 구분 시 역시 언더스코어로 연결해야 하며 BA는 건물 건축 빔 데이터, BS는 건물 구조 빔 데이터, BC는 건물 토목 빔 데이터, B는 통합 빔 데이터, E는 외피 빔 데이터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파일 확장자는 IFC 표준 포맷이나 기타 원본 포맷을 사용합니다. 예로 든 파일의 명칭 01_본관_BA.ifc를 살펴보면 앞의 01은 건물의 번호이고 본관은 건물의 이름입니다. 이는 임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BA라는 것은 건물 건축의 빔 데이터라는 의미이고 확장자인 IFC는 표준 포맷을 사용한 파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구분은 언더스코어를 입력하여 파일의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본관 건축 빔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품 제출 기준으로는 건물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가이드는 조달청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금까지 빔 조달 기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빔 기반 설계가 우리 건설 산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빔의 도입은 1980년대 CAD가 도입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CAD는 도면 작성 시 수작업으로 그리던 도면을 단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리는 것으로 간단히 보면 도면을 그리는 도구가 바뀌는 것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빔의 도입은 2D 중심으로 표현되던 건축 언어가 3D 중심으로 바뀌고 뿐만 아니라 협업 프로세스가 강화되어 설계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혁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실무자들이 이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려면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쉽게 빔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저는 설계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자만 바뀌면 빔 기반 설계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지요. 기획,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축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빔 기반 기술이 우리 건설 산업에 뿌리를 내리려면 빔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설계자, 시공자의 적극적인 빔 도입 및 사용, 교육 등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모든 산업에서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디지털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빔 기반 기술이 이런 스마트 건설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빔 기반 기술 프로그램인 레빗을 사용하여 빔 기반 설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시설사업 빔 적용 기본 지침서는 2010년 10월 21일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우리 수업에 사용되는 지침서는 2.0 버전으로 2019년에 6차 개정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침서는 먼저 개요, 용역자의 빔 업무 수행 지침, 계획 설계 빔 적용 지침, 중간 설계 빔 적용 지침, 실시 설계 빔 적용 지침, 시공 빔 적용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는 지침의 개요 및 계획 설계 빔 적용 지침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빔 기반 기술이 우리 건설 산업의 뿌리를 내리려면 빔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설계자, 시공자의 적극적인 빔의 도입 및 사용, 교육 등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